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항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넉 달간 120여 차례 북한산 석탄을 해외로 수출했고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한국이 약 7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5일 공개된 대북제재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바지선을 이용해 석탄 운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제재 회피 기법으로 지적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남중국해에서 석탄을 부선, 즉 바지선으로 옮겨 싣는 장면과 함께 이후 이들 바지선들이 이 해역에서 멀지 않은 강커우구의 한 항구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정식 입항이 불가능해 바지선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최소 127차례에 걸쳐 93만 톤에 달하는 석탄을 수출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담겼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최근 BOA에 석탄 등 북한의 제재 품목 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중국 남방 지역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금과 수산물을 비롯한 밀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고서는 또 지난 2월 남포에서 발견된 베트남 국적 유조선은 싱가포르에서 출항하면서 한국 울산을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남포에서 정제유를 하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의 최종 구매자로 지목된 한국 업체 A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수입을 시도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지적됐습니다. 북한 미술품 거래도 적시돼 지난해 말 평양 방문 후 복귀한 한국 사업가들이 만수대 창작사 미술품을 사오다 압류당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19점의 미술품 중 10점을 압류하고 9점은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17개 나라 가운데 피해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소인 빗썸은 2017년 2월과 7월, 지난해 6월, 올해 3월 등 총 4번의 공격을 받아 최소 6천여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한국이 입은 피해 금액이 7,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또 북한이 고급 리무진과 보드카 등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 구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베트남으로 반입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등을 사치품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종 목적지로 추정되는 벨라루스산과 러시아산 보드카 등 양주 10만 병, 약 4만 1,000달러어치를 한 유엔 회원국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각각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위는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제3국 어선에 대한 어업권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발급한 어업권을 부착한 선박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자국 내 유엔 기구 소속 직원 수를 올해 말까지 감축하라고 통보했는데 유엔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등의 원조로 지금까지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의 북한 주재 유엔 국제기구 직원 감축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북한 상주 유엔 기구와 비정부 기구의 인력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등의 원조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The UN and international NGOs reached over 2 million people with humanitarian aid in 2018, including food security, nutrition and health projects. 이어 앞으로도 이런 대북 원조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urrent UN operations already have a light footprint on the ground, and continued capacity at current levels is vital for ensuring continued UN support for critical food security, water, nutrition programming, as well as mobilizing resources. 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 외무성 서한을 통해 북한 주재 유엔 기구 등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적대 세력에 의해 유엔 원조가 정치화되면서 유엔 지원 프로그램들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인원 감축을 요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개발 계획 소속 직원 수를 6명에서 한두 명으로 줄이고 세계보건기구 소속 직원은 6명에서 4명으로 또 현재 13명인 유니세프 소속 상주 직원 역시 한두 명가량 줄여야 한다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유니세프는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 약 585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방사선 검출 장비 등의 북한 내 반입을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이번 북한의 통보가 대북 제재가 인도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해결책은 제재 완화뿐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짓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 북한이 한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5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식량 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점을 감안해 러시아가 지원 제공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정기적으로 세계 식량 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중국이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에 쌀 80만 톤 등 대규모 식량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에 초점을 맞춘 전담부서를 다음 달 출범시킵니다. 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등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군 사이버 보안 책임자들 역시 이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 연례회의에 참석한 앤 유버거 국가안보국 신임 사이버 보안부장은 다음 달 사이버 보안부 출범을 알리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적대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제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사이버 보안부는 사이버 보안 강화와 전담 업무 효율성을 위해 상대국의 사이버 공격 특성에 맞춘 국가별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버거 부장은 특히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분야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 탈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사이버 보안부에서 암호 해독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양자저항 암호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이 매일 4천여 건의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런 시도가 2020년 미 대선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안보회의인 국가사이버안보회의에서도 미 사이버사령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사이버전에 대비한 공격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 사이버사령부 스티븐 포가트리 사령관은 적들에게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형 정보전을 펼쳐야 진정한 억지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impose as much cost on them as possible. It creates an idea that we are not going to just get pummeled without imposing cost on the adversary. 포가트리 사령관은 또 앞으로 사이버전은 계속 경쟁 양상을 띨 것이라면서 적들이 넘볼 수 없는 공격과 방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하기로 한 예산에 주한미군 시설 2곳과 관련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할 127개 프로젝트 예산 중 36억 달러를 전용해 약 280km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이외의 19개 국가의 미군 시설 사업 예산에서 18억 3,600만여 달러를 조달하며 이 가운데 한국 경기도 성남의 군용 벙커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고 경납고 사업 예산 약 7천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성남의 탱고 지휘소는 미한 연합사령부의 군용 벙커로 전술 핵무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치열한 지상전 속에서 탄생하고 공동의 가치와 희생으로 더욱 공고해졌으며 이는 양국이 당면 위협들로부터 서로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자 수차례 검증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5일 한국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서울 안보대화 만찬 축배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핵화가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울 안보대화에는 50여 개 국가 차관급 국방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그동안 차관복급을 참석시켰던 미국은 최근까지 참석자를 확정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